2천억을 벌고도 점심에 500엔짜리 국수만 먹은 남자가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일본 주식시장 1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자로 불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써야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급 차, 명품 시계, 좋은 집. 그게 부자의 상징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그 착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져가실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된다. 1897년 7월, 일본 효고현 아코시 바닷가 마을입니다. 가난한 어부의 집에서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칠형제 중 막내. 이름은 긴조. 고레카와 긴조. 아버지는 생선을 잡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 집안은 아코에서 유명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이지 유신 때 몰락했습니다. 남은 건 이름뿐이었습니다. 긴조는 초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그게 학력의 전부였습니다. 더 배우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됐습니다. 졸업하자마자 고베로 갔습니다. 무역회사에서 견습 점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이 13살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심부름, 청소, 집 나르기. 뭐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에게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항상 책을 읽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도서관을 다녔습니다. 경제서적, 역사책, 무역 관련 책.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긴조는 16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직접 장사를 해야겠다. 그는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단신으로. 돈도 없이. 만주 땅을 밟았습니다. 당시 일본군이 중국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긴조는 이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군납 상인이 된 겁니다. 장사 수완이 좋았습니다. 17살에 시작한 일이 20살이 되기 전에 큰 돈을 벌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군대가 철수했습니다. 거래처가 사라졌습니다. 긴조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빈손으로 일본에 돌아왔습니다. 21살. 다시 처음부터였습니다. 오사카에서 새로 시작했습니다. 아연철판 도금 회사를 차렸습니다. 종업원 260명을 거느리는 회사로 키웠습니다. 21살에 260명의 직원을 둔 사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1923년 관동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긴조는 달랐습니다. 지진 복구에 함석판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재빨리 함석판을 사들였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복구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큰 돈을 벌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졌습니다. 회사가 도산했습니다. 두 번째 파산이었습니다. 32살. 다시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긴조는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사업을 다시 시작할 자금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공부뿐이었습니다. 매일 도서관에 출근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3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경제학 책을 읽었습니다. 역사책을 읽었습니다. 통계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연구했습니다. 밥을 굶으면서도 책을 읽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 스스로 대학 이상의 공부를 한 겁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긴조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붕괴하지 않는다. 공황은 일시적이다. 반드시 회복한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다음 승부처는 주식이라고.
1930년 긴조는 34살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어렵게 마련한 돈이 있었습니다. 70엔. 지금 가치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긴조는 이 70엔을 들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일본 주식시장의 주류는 누구였을까요? 장바구니를 든 주부들이었습니다. 풍문을 듣고 이 종목 저 종목 옮겨 다녔습니다. 감으로 투자했습니다. 긴조는 달랐습니다. 3년간 도서관에서 갈고 닦은 게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연구해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했습니다. 1년. 1년 만에 원금의 100배 수익을 냈습니다. 70엔이 7000엔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긴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사숙고했다.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평상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의 명성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933년 오사카에 쇼와 경제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투자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학에서 강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사람이 대학에서 경제를 강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긴조는 세상을 읽는 눈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 그는 전쟁이 곧 터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광물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 1938년 그는 조선으로 건너갔습니다. 고레카와 광업이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광산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업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종업원 1만 명을 거느린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조선에서 손꼽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일본이 패전했습니다. 조선이 해방되었습니다. 긴조의 회사는 몰수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 파산이었습니다. 48살. 다시 무일푼으로 일본에 돌아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했을 겁니다. 세 번이나 모든 걸 잃었습니다. 더 이상 다시 일어설 힘이 남아있을까요? 긴조는 달랐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긴조는 또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농업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쌀 이모작이 가능한지 연구했습니다. 농업시험장을 다녔습니다. 기상대를 찾아다녔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모작이 가능하다고. 실제로 이모작에 성공하는 농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사업으로 자금을 모았습니다. 폐철을 수집해서 팔았습니다. 아연철판을 재생해서 팔았습니다. 푼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1960년 긴조는 63살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3억엔을 벌었습니다. 이 돈을 들고 다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63살에 주식 투자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긴조에게는 투자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거북이 3원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첫째, 오를 만한 주식을 물밑에서 사되 시세가 날 때까지 지그시 기다린다. 둘째, 경제와 시세 동향으로부터 눈을 떼지 말고 늘 공부한다. 셋째, 과욕을 부리지 말고 수중의 자금 안에서만 투자한다.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확실하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팔분 정신이 있었습니다. 폭발분. 배의 80%만 채우라는 뜻입니다. 배부르지 않고 약간 모자라게 먹으라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이익은 시장에 남겨주고 확실한 이익만 챙기자. 끝까지 먹으려고 욕심 부리지 말자. 긴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도를 잃고 과욕을 부리면 필연적으로 참패한다. 천장에서 사지 않고 바닥에서 팔지 않는 마음 자세로 주식 투자에 임해야 한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시세는 결코 희망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희망적 관측은 반드시 배반한다. 이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했습니다. 1977년 일본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건설 경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멘트 주식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긴조는 일본 시멘트 주식을 조용히 사들였습니다. 다들 넝마주라고 부르는 주식이었습니다. 버려진 주식, 쓸모없는 주식. 그런데 긴조는 달랐습니다. 몇 년 후 경기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정부 정책 변화를 예측했습니다. 건설 산업 동향을 살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다. 건설 경기가 살아날 거다. 시멘트 수요가 폭발할 거다. 기다렸습니다. 거북이처럼.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주가가 뛰었습니다. 긴조는 주식을 팔았습니다. 거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긴조에게 뼈아픈 실패도 있었습니다. 1978년 긴조는 도화광업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주당 120엔에 3천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당시 일본 광산들은 구리 가격 하락으로 적자였습니다. 생산을 중단한 곳이 많았습니다. 긴조는 분석했습니다. 구리 수요가 늘어나면 증산이 어려울 거다. 공급이 부족해지면 구리 가격이 폭등할 거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이듬해 구리 가격이 회복되었습니다. 도화광업 주가는 409엔까지 올랐습니다. 긴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가가 500엔에 달하면 보유 주식의 70%를 팔겠다고. 그런데 여기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더 오를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벌 것 같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도 시점을 놓쳤습니다. 6천만 주나 되는 물량을 제때 팔지 못했습니다.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원칙을 어긴 대가였습니다. 복팔분을 잊은 대가였습니다. 80%만 먹고 나와야 했는데 100%를 먹으려다 절반도 못 먹은 겁니다. 긴조는 이 경험을 잊지 않았습니다. 뼈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981년 9월 긴조는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고시마현 히시카리 광산에서 금광맥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금이 발견되었구나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긴조는 달랐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조선에서 광산을 경영했던 사람입니다. 광산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다음 날 긴조는 가고시마로 내려갔습니다. 84살 노인이 직접 현장을 찾아간 겁니다. 광산을 둘러봤습니다. 지형을 살폈습니다. 지질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금광맥은 생각보다 크다. 인접한 광구까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오사카로 돌아온 긴조는 조용히 스미토모 금속광산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가는 230엔에서 240엔 사이였습니다. 긴조는 여러 증권사를 동원했습니다. 소문나지 않게 조금씩 사들였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그는 스미토모 금속광산 주식 5천만 주를 확보했습니다. 회사 전체 지분의 16%에 해당하는 물량이었습니다. 그가 주식을 사들이는 동안 주가는 서서히 올랐습니다. 금맥의 가치가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540엔, 600엔. 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이듬해 1982년 3월 주가가 1000엔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긴조가 예측한 대로 스미토모 금속광산이 발표했습니다. 인접 광구에도 금광맥이 연결되어 있다고. 광업 개발에 착수한다고.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1230엔까지 치솟았습니다. 긴조는 이때 주식을 팔았습니다. 도화광업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복팔분을 지켰습니다. 6개월 만에 200억 엔을 벌었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2천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84살 노인이 6개월 만에 2천억을 번 겁니다. 1983년 5월 2일 일본 신문 석간 일면에 특이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본 국세청이 매년 발표하는 고액 납세자 명단. 일본에서는 이걸 조자반즈케라고 부릅니다. 부자 순위표입니다. 그해 1위에 오른 사람. 고레카와 긴조. 대기업 총수들을 제쳤습니다. 부동산 재벌들을 제쳤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을 제쳤습니다. 오로지 주식 투자로 일본 최고 소득자가 된 건 고레카와 긴조가 유일했습니다. 소득세 납부액만 28억 9천만 엔. 지금 가치로 2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낸 겁니다. 일본 열도가 들썩였습니다. 80대 노인이 주식으로 일본 최고 부자가 되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언론이 달려들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긴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한두 번의 찬스가 있다. 그것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판단은 일상의 노력과 정진, 그리고 진실한 이론과 실천을 통해 매일 사고하는 훈련에서 나온다. 그런데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긴조의 생활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천억을 벌었는데도, 일본 최고 소득자가 되었는데도 그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점심은 500엔짜리 국수로 해결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가지 않았습니다. 명품을 사지 않았습니다. 고급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긴조는 돈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돈에 휘둘리면 돈을 잃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3번이나 모든 걸 잃은 사람입니다. 20살에 한 번, 32살에 한 번, 48살에 한 번. 그래서 알았습니다. 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라는 걸. 폭발분. 배의 80%만 채워라. 이건 주식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삶 전체에 해당하는 원칙이었습니다. 긴조는 번 돈을 어디에 썼을까요? 1979년 그는 사재 14억 원을 털어 고레카와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난한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려서 공부를 못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입니다. 도서관에서 독학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배움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얼마나 억울한지. 번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청소년들에게 투자했습니다. 그게 그의 마지막 투자였습니다. 그의 자서전 판권도 장학재단 소유입니다. 책이 팔릴 때마다 장학금이 됩니다. 1992년 긴조는 95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파란에 산다. 파도처럼 출렁이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자서전 서문에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주식으로 성공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일본 증권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식의 신이라 불리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 주식시장 1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자가 주식으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하다니. 하지만 이건 초보 투자자들의 환상을 깨려는 말이었습니다. 쉽게 벌 수 있다는 착각, 금방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망상. 그걸 경계한 겁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신문 잡지 기사를 보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실패의 원인이 된다. 남의 말 듣고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직접 공부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주식 투자만큼 매력적인 것도 없다. 주식을 경계하면서도 사랑했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즐겼습니다. 그래서 늘 준비했습니다. 언제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있도록. 자서전을 출간하고 몇 달 후 1992년 9월 12일 고레카와 긴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95세.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991년 긴조는 소득세 6억 8천만 엔을 체납했습니다. 자서전 인세가 압류되었습니다. 2천억을 번 사람이 왜 세금을 못 냈을까요? 긴조는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식의 이익은 한 푼도 남지 않았다. 번 돈을 다 썼다는 겁니다. 어디에? 장학재단에, 기부에, 세금에, 자기 호주머니에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작 세금 낼 돈이 부족했던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던 겁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다는 걸, 잡아두면 썩는다는 걸.
흘려보내야 다시 돌아온다는 걸. 자, 긴조의 삶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가난한 어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3번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때마다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혼자 공부했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63살에 다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84살에 2천억을 벌었습니다. 그래도 500엔짜리 국수를 먹었습니다. 왜? 그는 배의 80%만 채우면 충분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폭발분. 주식에서도, 밥에서도, 삶에서도 월급이 들어오면 다 쓰고 싶습니다. 보너스가 나오면 뭔가 사고 싶습니다. 수익이 나면 더 벌고 싶습니다. 그런데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배를 얼마나 채우고 있는가? 80%인가? 아니면 120%를 채우려고 하는가? 긴조는 2천억을 벌고도 500엔 국수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그건 구두쇠라서가 아닙니다. 그건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알았던 겁니다. 삶에서 정말 필요한 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80%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걸. 나머지 20%는 흘려보내도 된다는 걸. 아니, 흘려보내야 한다는 걸. 오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됩니다. 폭발분. 배의 80%만 채워라. 주식에서도 삶에서도 투자는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반복과 누적과 생존의 결과입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4살 노인이 2천억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500엔 국수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100%를 채우려다 0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녁 밥을 먹을 때 80%만 먹어봅니다. 약간 모자란 듯 멈춰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고레카와 긴조. 그가 평생 지킨 원칙이 거기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